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2명 추가돼 모두 6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6번째 확진자는 3번째 확진자의 접촉자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람 간 전파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우한에 교민을 데려오기 위한 전세기가 예정보다 11시간 늦은 오늘 밤 8시 45분에 출발합니다. 중국이 2대의 전세기 중 1대만 운항을 허가해 우선 360명을 태워올 계획입니다. 우한 외곽 지역에서 전세기 탑승을 위해 공항으로 향하던 우리 교민 일부가 아직도 통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사관이 통행 서류를 지급했지만 중국 공안이 인정하지 않아 우한 진입에 실패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전세기로 돌아오는 교민들이 격리될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의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아산 주민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계란을 투척했고 진천 군민은 보건복지부 차관에게 물세례를 퍼부었습니다. 국회에서 다루는 주요 서류와 그 속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국회 폐지 집화장을 통해 무더기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랑 주소랑 이름이랑 다 나와 있잖아요. 보복도 당할 수 있겠죠. 개인정보보호법이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는 현장을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서울 아파트 중간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9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현 정부 출범 당시보다 50% 3억 원이 뛰었습니다. 오늘 뉴스에이는 조금 전 나온 속보로 시작합니다. 잠시 주춤했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중대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5번째, 6번째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특히 6번째 환자는 중국 우한을 다녀온 적이 없고 3번째 확진자와 접촉하면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람 사이의 감염, 즉 2차 감염이 확인된 겁니다. 먼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다혜 기자, 자세한 소식 알려주시죠. 네, 저는 지금 국가지정 격리병상인 서울대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6번째 확진자, 56살 한국인 남성이 격리돼 있는데요. 2시간 반 전쯤인 오후 5시쯤 이곳으로 이송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환자에게 전화를 걸어 몸 상태를 확인하는 등 능동 감시를 해오던 중 양성으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역 당국이 이 환자를 능동 감시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3번째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으로 분류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국에 다녀온 사람으로부터 바이러스가 옮겨 붙은 2차 감염자인데요. 신종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뒤 국내에서는 처음 확인된 사람 사이의 전파 사례입니다. 보건당국은 2차 감염이 나타날 경우 지역사회 전파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6번째 확진자에 앞서 5번째 확진자도 나왔는데요. 업무차 중국 우한을 방문한 뒤 지난 24일 귀국한 32살 한국인 남성입니다. 이 남성은 평소 천식 때문에 기침은 있었지만 발열 증상이 없어 일단 입국장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기침 때문에 능동 감시자로 분류됐는데요. 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와 오늘 서울의료원에 격리됐습니다. 5번째와 6번째 환자 모두 검사에서 확진된 뒤 뒤늦게 격리된 사례인데요. 따라서 이들이 어느 장소를 돌아다녔고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지 파악하는 게 급선무가 됐습니다. 자칫 역학조사가 늦어질 경우 2차 감염 사례가 더욱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질병관리본부 즉각대응팀은 이들의 동선을 추적하고 카드 사용 내역 등을 따져가며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보신 것처럼 가장 우려했던 사람 간의 감염, 2차 감염이 처음 확인됐습니다. 6번째 확진자는 3번째 확진자가 사흘간 서울 강남부터 경기 일산까지 다니며 접촉한 95명 중 1명입니다. 지역사회의 전파 속도가 더 빨라질까 우려됩니다. 이어서 이상현 기자입니다. 오늘 확인된 2 확진자 가운데 6번째 확진자는 지난 26일 발생한 3번째 환자의 접촉자 95명 중 1명입니다. 중국 우한시에서 일시 귀국했던 3번째 확진자는 경기 일산의 음식점과 카페, 서울 강남권의 병원과 호텔, 식당 등을 이용했습니다. 3번째 환자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접촉자들을 분류했고 그 가운데 보건소로부터 능동 감시를 받던 56살 남성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걸로 확진된 겁니다. 중국에 방문한 적이 없는 사람 사이의 감염이 확인된 건
베트남과 독일, 일본, 대만에 이어 우리나라가 5번째입니다. 중국에 다녀오지 않았더라도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걱정되는 시나리오는 내국인이 내국인한테 이제 전파시키는 게 예방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중국에서 이미 3차, 4차 감염이 우한시에서 확인된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고. 2차 감염이 확인된 만큼 방역의 범위를 대폭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방역이 다수가 이용하는 국내 공공시설물로 확대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다음은 중국 우한 교민 수송작전 소식입니다. 예정대로라면 방금 전인 오후 7시엔 교민들을 태우고 한국에 도착했어야 할 전세기는 아직 출발도 못한 채 인천국제공항에서 대기 중입니다. 곧 이륙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공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준 기자, 전세기는 언제 출발하죠? 네, 우한 교민을 태우기 위한 전세기는 잠시 뒤 저녁 8시 45분쯤 이곳 인천공항 8주로에서 이륙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오전 10시와 정오 두 편의 전세기가 출발할 예정이었는데요. 중국의 허가가 늦어지면서 현재 11시간 가까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간만 늦어진 게 아니라 전세기 운항 횟수까지 줄었습니다. 이틀간 4편을 통해서 귀국시키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어제 저녁 중국이 우선 한 대 운영만 승인할 예정이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편수와 운항 횟수가 줄면서 교민 수송 계획도 변동이 생겼는데요. 당초 기내 감염을 막기 위해 비행기 2편에 승객을 띄엄띄엄 태워올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400인승 비행기 한 대에 360명을 빽빽하게 태워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신 탑승객 모두에게 N95 이상 고강도 마스크를 착용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럼 곧 출발할 그 전세기는 언제 한국에 다시 도착하죠? 네, 360명은 내일 이른 아침 김포공항에 도착해서 각각 아산과 진천에 보호시설로 곧바로 이동합니다. 문제는 남아있는 360여 명 교민에 대한 수송 일정이 아직까지도 확정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중국이 추가 전세기 투입을 언제 허가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우리 정부에 500만 달러의 규모 물품 지원을 요청한 상태인데요. 정부는 마스크 300만 장, 방호복과 보호경, 각각 10만 개 등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전세기 출발 시간이 이렇게 늦어진 건 그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대낮에 자국을 탈출하는 행렬을 보여주기 싫다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에도 깜깜한 밤이나 새벽에 나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철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정부는 오는 낮 10시와 정오에 각각 한 대씩 모두 2대의 전세기를 중국 우한으로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우한까지 비행 시간은 약 3시간. 교민 검역과 탑승을 마치고 오후 중에 김포공항으로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모두 무산됐고 저녁 8시 45분에 한 대만 보내는 것으로 축소됐습니다. 이렇게 바뀐 건 밤에 도착해 새벽에 나가야 한다는 중국 정부의 요구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유는 국가 위신이었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중국은 대낮에 자국을 탈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했다면서 이게 유일한 이유였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일본의 전세기도 거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모두 저녁에 도착해 다음날 새벽에 떠났다는 겁니다. 미국 전세기는 현지 시각으로 밤 10시에 도착해 다음날 새벽 5시쯤 빠져나갔고 일본 전세기도 2번 모두 새벽 5시쯤 중국을 떠났습니다. 우리 전세기가 2대에서 1대로 줄어든 이유도 여러 편의 전세기가 뜨는 걸 중국이 꺼렸기 때문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초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국의 전세기를 아직 못 띄운 나라 한국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국 전세기도 중국 당국의 허가가 안 나서 미뤄졌습니다. 어느 나라는 되고 어느 나라는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그 이유를 베이징 권호혁 특파원이 알아봤습니다. 우한에 고립된 영국인들을 데려갈 전세기도 출발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Yeah, most of us are scared and would like to be repatriated now. I certainly would like to be repatriated now, yes.
오늘 중 런던 인근의 공군기지에 도착할 예정이었지만 무산됐습니다. 영국도 한국처럼 중국 당국의 허가가 나지 않은 게 변경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 영국과 달리 일본 전세기는 어제 오늘 두 차례나 우한을 오가며 자국민 416명을 실어갔습니다. 나라별 허가 원칙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중국 정부는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다만 국제사회를 향해 중국이 시종일관 전염병 해결에 자신감을 표시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我们一定会战胜这一次的。过年过关，爱都是最好的桥梁。我们给大家拜年，加油，武汉！加油，中国！ 중국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WHO 사무총장은 나흘 전 시진핑 주석과 만난 뒤 전세기 투입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중국에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And your personal leadership, which we have been following, and also your team, which will help to stop this virus. 우한에서 가장 먼저 전세기로 자국민을 귀국시킨 국가는 미국과 일본입니다. 이번 전세기 운항을 통해서 중국의 외교 우선순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앞으로 전세기가 도착해도 우한 외곽 지역에 있는 일부 교민들은 통행증이 없어서 못한다는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채널A 보도 직후 우리 영사관이 부랴부랴 통행증을 발급해줬는데 무용지물입니다. 김재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세기를 타려고 우한시 진입을 시도하다 중국 공안에 제지당한 우한 인접 지역 교민들. 어제 채널A 보도 직후 주 우한 총영사관은 교민들에게 공문을 긴급 배포했습니다. 후베이성 정부가 수신인인 2장짜리 이 문건에는 우리 국민이 우한 테너공항에 들어갈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적혀있고 영사관 직인도 찍혀 있습니다. 우한 진입을 막는 중국 공안에 제시하라며 교민들에게 안내도 했습니다. 하지만 교민들은 이 문서가 무용지물이었다고 말합니다. 풀어가라고. 이거는 우리나라 영사관 입은 문서지 공안부 문서가 아니야. 이거 영사관에 있고 시진핑이냐고. 중국 정부의 통행증이 아니란 이유로 또다시 우한 진입을 거부당한 겁니다. 외곽 지역 교민들은 다시 한번 헛걸음을 해야 했습니다. 중국의 공공기관 커뮤니케이션 전혀 안 돼가지고 이 사태가 벌어졌다. 외곽 지역 교민들이 우한 진입에 고충을 호소하자 영사관 측은 이들의 전세기 탑승 일정을 내일로 바꿨습니다. 또 교민들이 우한으로 진입할 때 이용할 고속도로 분기점을 알려주면 중국 정부의 통과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탑승 일정이 바뀌면서 교민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원래 출발 일정에 맞춰 식료품 등 생필품을 처분한 교민들은 당장 먹거리를 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한 외곽 지역 교민 이송 대책과 중국 정부와의 협조 체제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오늘 처음 2차 감염자도 나와서 더욱 예민할 수밖에 없겠죠. 중국 우한에서 오는 교민들이 2주 동안 머물 시설이 있는 진천과 아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민 반발이 거세자 문재인 대통령이 걱정 말라고 약속했지만 아산 주민들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달걀을 던지며 항의했습니다. 먼저 정현우 기자입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아산 경찰인재 개발원의 모습을 드러내자 주민들이 소리를 지르며 계란을 던집니다. 주민들의 반발에 직접 현장을 찾았지만 우한에서 귀국하는 교민 중 아산 시민이 많다고 말했다가 반발만 키웠습니다. 제가 이번에 오시는 분들 명단을 봤더니 첫 페이지에 충남 아산시에 사시는 분들이 3분이나 계셔. 아산시가 대승적 차원에서 교민들의 경찰인재개발원 격리방침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감염 가능성은 물론 지역 경제가 침체된다는 주장입니다. 정부가 시킨다 무조건은 거기가 저 병원이요 교육장소지.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변경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천안이 결정된 것이 번복돼서 아산을 결정된 게 아니다. 저는 여기서 가장 가까운 동네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분들을 떠날 때까지 생활할 수도 있어요. 경찰인재개발원은 오늘 하루 방역물자를 실은 화물차가 수차례 오갔고 입구에는 소독시설까지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어 교민들이 귀국할 때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진천에서는 보건복지부 차관이 물세례를 맞았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진천의 격리시설 바로 근처에 2만 명이 사는 충북 혁신도시가 있어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어서 김태영 기자입니다. 중국 진천 주민들이 현장을 찾은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의 옷깃을 잡아챕니다. 김 차관은 주민들의 거센 항의에 중심을 잃었고 급기야 물세례까지 맞았습니다. 주민들은 우한 교민들이 격리될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인근에 2만 명이 거주하는 충북 혁신도시가 있다며 2차 감염이 우려된다고 반발했습니다. 1.1km 이내에 보면은 인구가 한 2만 6천 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반경 내에 또한 학교가 12개 학교가 있고 한 6천 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밤새 이어진 반대 시위는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특히 정부를 향해 격리 장소가 충남 천안에서 충북 진천으로 변경된 이유를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그걸 그대로 밀어붙여야지. 진천이 봉입니까? 주민들 약 올리는 게 뭐야? 뭐 하는 거냐고. 주민들은 오늘도 밤샘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어서 교민들이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일 새벽, 갈등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훈입니다. 우한에서 들어올 귀국자들의 격리 장소가 처음엔 천안이 언급됐다가 진천과 아산으로 바뀌었죠. 경찰이 아산에 있는 경찰 인재개발원을 제공하겠다고 먼저 손을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윤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정부는 우한 교민 보호장소로 진천과 아산을 선정하면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보호장소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결정을 하였습니다. 고려된 여러 가지 요소 가운데 경찰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제 오후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차관급 긴급회의에서 보호장소를 두고 토론을 하던 중 경찰청이 장소 제공을 자원하고 나선 겁니다. 이날 회의에서 천안 대신 언급된 첫 장소는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이었습니다. 하지만 700여 명의 교민을 수용하기에는 규모가 작다는 반응이 나오면서 경론만 이어졌습니다. 이때 장하연 경찰청 차장이 나서 충남 아산에 있는 경찰 인재개발원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고 결국 아산과 진천 두 곳에 분리 수용하는 방안이 만장일치로 확정됐습니다. 당시 경찰청은 경찰 버스와 운전사까지 제공하겠다는 뜻까지 밝혔는데 민감용 경찰청장의 사전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수뇌부 결정에 대해 내부 시선은 곱지만은 않습니다. 경찰 내부 게시판에는 왜 충남 경찰인가 힘을 모아달라, 운전자로 동원되는데 불안하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2차 감염자가 처음 나오면서 다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사회부 서상희 기자와 얘기 나눠봅니다. 서 기자, 그러니까 중국에 간 적이 없는데도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처음 나온 거죠? 네, 6번째 확진자 56살 남성 환자인데요. 세 번째 확진자와 접촉을 통해서 감염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바이러스 발원지인 우한에서 직접 감염되지 않고 확진자와의 접촉을 통해 2차 감염된 국내 첫 사례입니다. 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네. 처음 2차 감염자가 나왔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게 왜 더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는지 그 이유를 좀 알려주시죠. 이게 이제 국내 여행 이력이, 그러니까 중국 여행 이력이 없어도 호흡기 이상이나 또 폐렴 증세가 있다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의심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중국 우한에선 이미 3차 또 4차 감염 사례까지 보고된 만큼 우리 보건당국의 방역 범위도 중국인 입국자나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중심에서 이들이 방문한 공공장소 등지까지
넓혀야 하는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네, 다음 우리 교민들 귀국 상황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그러니까 중국 우한 인근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이 저희 채널A에 SOS를 요청했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취재 도중에 우리 국민 황모 씨가 저희 채널A에 도와달라면서 SOS를 보내온 사연인데요. 황 씨는 한국에서 만난 이 중국인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고 지난 20일 여자친구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려 중국에 입국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우한 일대가 봉쇄되기 전이었죠. 그런데 중국 입국 나흘 만에 발이 묶입니다. 황 씨 약혼녀 부모님 집은 우한시에서 인접한 센터하우스인데요. 우한 일대 봉쇄 조치 강화로 이 도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황 씨는 이번 전세기에 타질 못하는 건가요? 사실 황 씨는 전세기가 오는 우한으로 이동할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황 씨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기사들이 불안해하는 거는 본인들이 자기들 우한에서 들어가도 못 빠져나오는 경우를 어떻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느냐. 사실 우한 테너공항까지는 차로 2시간 정도 거리인데 택시, 버스 할 것 없이 백방으로 수송을 해봐도 데려다 줄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우한시 외곽의 다른 교민들 사정도 비슷한데요. 대중교통편도 구하기 어렵고 차를 구해서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중국 공항이 통행증이 없다는 이유로 또 우한 진입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일부 교민들은 취재진에게 자포자기한 상태라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한 주변에서는 영화 같은 교민 대탈출 작전이 벌어지고 있다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오늘 오후에 우한 교민이 저희 취재진에게 직접 보내준 영상을 함께 보시죠. 우한 시내 아파트 내부 모습인데요. 교민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 중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빨래도 널려 있고 이 집안 곳곳에 여행 가방, 그러니까 캐리어도 보이는데요. 우한 외곽 후베이성 일대에 발이 묶여 있다가 가까스로 우한 진입에 성공한 교민들 모습입니다. 네, 그런데 우한으로 통하는 도로가 지금 모두 막혀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럼 저 교민들은 어떻게 우한 시내로 들어오게 된 거죠? 일단 우여곡절 끝에 교민 10여 명이 중국 정부가 발급한 통행증이 있는 중국 회사 버스를 수배해서 우한 진입에 성공한 건데요. 사실 몇몇 교민은 우한으로 들어오려고 진흙탕 샛길을 몇 시간씩 걸어야 했다고 합니다. 네, 모두 무사히 귀국했다는 소식 들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사회부 서상희 기자였습니다. 네, 중국 우한에서 미국인 200여 명을 태운 미국 첫 번째 전세기가 캘리포니아 공군기지에 도착을 했는데요. 승객들은 오는 동안 최소 4차례의 검사를 받았고 도착 즉시 군 물류기지로 보내져 또 정밀검사를 받았습니다. 캘리포니아 윤수민 특파원입니다. 우한발 전세기에서 내린 승객들이 방역복을 입은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곧바로 버스에 오릅니다. SNS에 올라온 기내 사진을 보면 감염에 대비해 승객들은 옆자리를 하나씩 비우고 앉았고 조종사와 승무원들 역시 방역복을 착용했습니다. The way that this plane was put together, the upper level of the crew was completely separated from the lower passengers. So airflow, every sort of interaction between the top and the bottom were completely isolated. 우한을 출발할 때부터 4차례 검사를 받은 이들은 임시 숙소인 군기지 물류창고에 들어간 뒤 최장 14일간 격리됩니다. 1차로 영사관 직원과 가족들을 철수시킨 미국은 추가 전세기를 보낸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우한에 남은 미국인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I didn't have my passport, so I couldn't get on the plane. The consulate is gone. The consulate was on the plane. 5명의 확진자가 나온 미국 본토에서도 마스크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병원 안에 있는 손소독제입니다. 감염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모두 사용해 이렇게 텅텅 비었고요. 이쪽에 있는 반대편 손소독제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처럼 자국민용 전세기를 우한에 보내기로 한 호주 정부는 본토에서 2,600km 떨어진 섬에 격리시설을 마련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중국에서는 우한 출신에 대한 기피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한에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도 집에 강제 감금이 되는가 하면 우한 방문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준다는 지방 정부까지 생겼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마을로 진입하는 경찰차를 향해 강목을 휘두르는 사람들. 신종 코로나 환자 시설이 들어서는 마을의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며 경찰과 충돌한 겁니다.
후베이 사람은 마을 입구에서부터 걸러내겠다며 주민 검문소를 운영하는 곳도 생겼습니다. 也是为就是说村民着想，所以我们村就是一直在强调说外地车辆一直进行，就为了老百姓，为了村里边的。 바이러스 발병 기간 우한 일대를 다녀온 사람들 집 앞에는 경고문이 붙었고 일부 지역 주민들은 현관문을 못질해 막아버리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우한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출입을 금지당한 채 담장 너머로 생필품을 보급받는 사람까지 생겼습니다. 为了这个保障他基本生活，全车来全干啥的，就是提前给村干部打电话，我们会第一时间给他送到。 허베이성은 우한을 다녀왔음에도 숨기는 이들을 신고하는 주민들에게 1인당 우리 돈 33만 원을 주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우한 포비아가 확산되면서 중국 관영 매체는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신종 바이러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 온라인에선 우한 출신자의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등 기본권 침해 행위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중국에선 사망자가 170명으로 확진자가 7,700명을 넘어섰습니다. 청정 지역인 티벳까지 뚫렸는데 3차, 4차 감염 사례가 나오는 등 집단 전염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안보균 기자입니다. 중국 베이징의 한 택시 내부. 손소독제와 마스크가 놓인 가운데 운전사가 방역복과 수경으로 중무장하고 있습니다. 不是，师傅您穿成这样，有人敢坐您车吗？也是安全第一嘛，是。防护意识一定要强。 중국에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가 연일 급증하고 있습니다. 확진자도 청정지역으로 여겨진 티베트까지 뚫리면서 8,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후베이성과 붙어있는 허난성 등에선 3차, 4차 감염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就是在1月23号晚上的时候，世界卫生组织发表了一个声明，他说什么呢？他说中国已经向其报告了武汉的第4代病例和武汉以外的第2代病例。 그러자 중국에선 확진자들이 이용한 기차와 비행기 등 196편과 함께 탑승객들의 자진 신고를 당부하는 긴급 공고가 발표됐습니다. 상하이 등에서도 마스크를 사기 위해 주민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은 감염의 공포 앞에서도 몸을 던져가며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에선 중국 우한에서 돌아온 1차 귀국자 중 3명의 감염이 확인됐고 이 중 2명은 발열 등의 증상이 없었던 무증상 환자로 판정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는 오늘 밤 긴급위원회를 다시 소집해 비상사태 선포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못지않게 무섭게 퍼지는 것이 공포심입니다.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장난 전화를 거는 사람들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다급히 에스컬레이터를 내려갑니다. 흰색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뒤를 쫓습니다. 근처에 있던 시민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실상은 일부 유튜버들이 환자 발생 상황을 가장해 시민 반응을 보겠다며 촬영한 몰래카메라입니다. 주변의 신고로 이들은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았지만 SNS에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도주 중이라는 글이 퍼지면서 대구시가 해명에 진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아닙니다. 진해는 확진자 없습니다. 가짜뉴스고요. 보건소 직원들이 쏟아지는 전화를 응대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창원에서 나왔다는 가짜 뉴스가 퍼졌기 때문입니다. 쇄도하는 전화에 보건소 업무가 한때 마비됐습니다. 전화를 이제 받고 끊고 이런 상황이 거의 한 9시 이후까지 계속되었죠. 정작 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들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광주에선 20대 남성이 자신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며 장난 전화를 걸었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그냥 장난삼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한 방송사를 사칭해 수원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고교생들이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전담 모니터 요원을 배치하고 가짜뉴스 집중 감시에 들어갔습니다. 최초 작성뿐만 아니라 중간 유포자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호입니다.
중국 얘기가 아니라 요즘 우리나라 일부 마트나 약국에서도 마스크나 손세정제가 품귀 현상을 보입니다. 있는 대로 사가니까 50개 주세요, 100개 주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인터넷 판매량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부당한 이득을 올리는 얌체 상인들이 국내에도 등장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3살배기 아이를 키우는 주부 이모 씨.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손소독제를 구입했다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계속 상품 준비 중으로 뜨고 배송이 안 오는 거예요. 전화를 했더니 이미 물량이 다 가능한 건 끝났고 저보고 취소를 하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거래를 취소한 판매자는 현재 같은 제품을 3배 이상 가격을 올려 팔고 있습니다. 쉽게 끝나야 전염병 같지 않고 사망자도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은 더 불안하단 말이에요. 비싼 가격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한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손소독제 매출은 70배, 마스크 매출은 43배로 늘었습니다. 그러자 일부 판매자들이 터무니없이 가격을 올리거나 기존 거래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가격을 올려 다시 내놓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개인 판매자가 가격을 정하는 온라인 쇼핑 특성상 쇼핑몰에서 단속이 어렵다는 허점을 노린 겁니다. 비정상적으로 값을 올려서 폭리를 취하려는 셀러들을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청구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한국소비자원에는 지난 이틀간 마스크 가격 상승 및 주문 취소와 관련해 소비자 상담이 9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정부는 사재기와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비축해둔 마스크 200만 개를 시중에 풀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또 특히 중국에서 전염병 시뮬레이션 게임이 폭발적으로 인기입니다. 단순히 재밌어서가 아니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은 심정이겠죠. 황규락 기자가 이 게임을 해봤습니다. 출시된 지 8년 만에 중국 스마트폰 게임 분야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게임. 바로 전염병을 만들어 퍼뜨리는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네, 이 게임은요, 전염 경로나 증상들을 선택해서 이 바이러스를 진화시킨 다음에요,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을 하나의 바이러스로 감염시키는 게 이 게임의 목표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감염 속도가 빨라지고 감염자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각 나라의 보건 정책이나 지리적 요소가 게임에 반영됐고 증상을 조합해 메르스 등 실제 질병과 비슷한 바이러스도 만들 수 있습니다. 게임이지만 실제 데이터들이 사용되다 보니 현실과 비슷한 측면도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사람들이 게임 시뮬레이션으로라도 바이러스에 대해 살피려 하면서 접속자가 몰려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게임 제작사 측은 바이러스가 어떻게 퍼지는지 알리기 위해 만든 것일 뿐이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정보는 보건당국에서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오늘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법과 관련한 속설들 어디까지가 맞는 얘기인지 바로 따져보겠습니다. 반려동물 기르는 분들 중에 동물용 마스크까지 구입한 분들 적지 않은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다른 동물에도 전염될 수 있는 걸까요?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반려동물이나 이런 동물에 감염된 예들이 없습니다. 아직은 모른다. 악취에서 시작이 돼서 중간 숙주가 뱀인지 뭔지 아직 모르는 거고. 7,000명이 넘는 환자가 나온 중국에서도 아직 반려견 등 다른 동물로 전염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전염 가능성은 낮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과거 신종 인플루엔자 등 동물과 사람 모두에게 전파된 감염병도 있는데요. 따라서 아직 연구가 다 끝나지 않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동물 전파 가능성 아주 낮긴 하지만 아예 없다고 단정짓기는 이릅니다. 이런 예방법도 SNS로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안티프라민을 얼굴에 바르고 외출하면 세균이 유입되는 걸 차단할 수 있다는 건데요. 안티프라민, 소염 진통제의 일종인데 호흡기 감염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또 김치와 마늘을 먹으면 좋다.
모두 겨울철 몸 건강과 면역력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공공장소 기침 예절도 볼까요? 기침을 할 때는 옷 소매로 가려야 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캐나다 심장연구소의 피터린 박사는 소매로 가리는 것도 위험하니 휴지로 입을 막고 기침을 한 뒤 버려야 한다고 충고했는데요. 물론 국내 전문가들도 휴지를 준비하는 게 좋다면서도 준비하지 못했을 때는 팔목이 아니라 팔꿈치 안쪽으로 호흡기를 완벽히 가린 뒤 기침해야 한다고 권합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관련자 가운데 최고위급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출석 전 자신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지라고 검찰을 비난했습니다. 이동재 기자입니다. 공개 출석을 예고했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포토라인에 섭니다.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의 거센 항의에 당황합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작심한 듯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합니다.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할 때 이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획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을 기소한 검찰은 임 전 실장도 송 시장 당선을 위해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송 시장으로부터 지방선거 전 청와대를 방문해 임 전 실장 등을 만났다는 진술을 확보한 데 이어 임 전 실장이 야당 후보 공약을 좌초시키는 방안을 논의하는 데 관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임 전 실장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검찰을 비난했습니다. 정말 제가 울산 지방선거에 개입했다고 입증할 수 있습니까? 임 전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도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보신 것처럼 전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검찰에 소환되자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임종석 전 실장을 정치검찰의 피해자로 옹호하며 맞섰습니다. 이어서 이민찬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출신 수석과 비서관이 무더기로 기소되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까지 검찰에 소환되자 문재인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은 이 모든 범죄 행각의 지휘자입니까? 본인 책임을 회피할 생각하지 말고 이제 국민 앞에 나서서 속고 대죄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탄핵까지 언급했습니다. 선거 공작은 대통령 탄핵까지 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도 SNS에 내 친구 송철호라고 한 분은 과연 관여한 사실이 없냐며 문 대통령을 겨냥해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고 했습니다. 임 전 실장의 기획수사 발언도 비판했습니다. 새로운 보수당은 궤변을 늘어놓는 뻔뻔함이 조국 전 장관과 데칼코마니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임 전 실장을 정치 검찰의 피해자라며 감쌌습니다. 애초에 유죄를 예단하고 억지로 그 틀에 우겨넣는 견강부회 시리즈의 연속입니다. 검찰 개혁이 지체된 것이 안타깝습니다. 검찰의 무더기 기소는 개혁에 저항하기 위한 정치 검찰의 폭주라고 비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검찰은 청와대 선거 개입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수사 청탁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 시장은 오늘 부인을 했는데 검찰은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슨 진술인지 최주연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어제 2차 검찰 조사를 앞두고 건강상 이유로 일정을 미룬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김기현 전 시장과 관련된 수사를 청탁한 의혹을 포함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부임 인사차 처음 만난 사이에 무슨 음모적이고 비밀스러운 청탁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지만 채널A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이 송 시장과 황 전 청장의 만남에서 논의된 내용 일부를 송 시장 캠프 관계자들의 진술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 시장이 황 전 청장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캠프 관계자에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이미 정리해둔 김 전 시장 쪽 비위 내용을 황 전 청장에게 전달하는 방안도 캠프 관계자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황 전 청장을 만난 송 시장은 이야기가 잘 됐다는 취지로 캠프에 알린 사실이 70장이 넘는 공소장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 청탁 정황으로 판단한 검찰은 송 시장과 황 전 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어제 재판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이재명 기자 가볼까요? 네, 충청 지역이 단단히 뿌리 났습니다. 내일 새벽 들어올 중국 우한 교민들의 격리 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소외됐기 때문인데 오늘 여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과정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 당국은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천안에서 아산과 진천으로 바뀌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정치권 논란에 더 불이 붙는 것 같아요. 네, 아산이 지역구인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런 의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천안을 아산으로 바꾼 거 이게 정치 논리나 힘의 논리로 볼 수밖에 없겠단 말이에요. 이명수 의원이 제기한 정치 논리란 이런 겁니다. 처음에 거론된 천안은 국회의원 3명 모두 민주당 소속입니다. 그런데 최종 격리시설이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은 공교롭게도 모두 한국당 소속입니다. 결국 여당의 힘에 밀려 정부가 야당 지역구로 격리 지역을 바꾼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렇다면 정부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네, 직접 들어보시죠. 희망하시는 분들의 교민 수가 날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양해를 구하는데 소홀함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규모가 더 큰 시설이 필요했다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왜 천안이 빠졌는지는 제대로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워낙 예민한 이슈라서요. 이거 민심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면 총선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네, 4년 전 총선 당시 충청도는 여야가 팽팽히 맞선 지역입니다. 충남과 충북의 지역구가 모두 19석인데 현재 민주당이 10석, 한국당이 9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차 감염자가 나온 상황에서 민주당도 충청 표심에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게 지역구 초대장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구 초대장이라 하면 우리 지역에 와서 지원 유세를 해달라 뭐 이런 걸 말하는 건가요? 네, 같은 당에 초대하면 좋을 텐데 민주당에서 서로 내 지역구에 나와라. 그래서 우리 한번 대결해보자. 이런 대결 초대장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가장 먼저 도발한 사람은 김민석 전 의원입니다. 깔끔하게 종로로 가십시오. 정 종로가 무서우면 영등포 을로 오십시오. 화끈하게 승부합시다. 한국당 주변에서는 황 대표가 서울, 용산이나 양천갑, 영등포 을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자 해당 지역구의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뜨겁게 대접해드리겠다, 일전을 준비하겠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다 황 대표가 아직 정확히 밝히질 않고 있어서인데 진짜 종로 말고 다른 지역구도 생각을 하는 겁니까? 네, 오늘도 관련 발언이 있었는데 여전히 기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지 못했습니다. 수도권의 범죄의 결말을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이런 길을 찾아가도록 무엇이 당에게 가장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우리 당에 도움이 되는 출마 지역을 찾아서 네, 이 기자는 그동안 총선 취재를 여러 번 해봤으니까요. 이 황 대표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으세요? 네, 이미 공천관리위원회가 출범했으니 결국 공관위 선택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마디 이렇게 정했습니다. 장고 끝에 악수. 네, 장고 끝에 묘수를 찾아낼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김진희 간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제보 내용을 심층 취재했습니다. 개인정보 문제가 안 그래도 민감한데 무더기 서류가 유출된 곳이 국회의사당이라는 제보입니다. 김진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저는 지금 국회의사당 앞에 나와 있습니다.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 우리나라 업무 전반을 다루는 주요한 권력기구인데요. 그런데 이 국회에서 개인정보나 회의 기록 등이 담긴 문서가 고스란히 외부로 노출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과연 이 제보 내용이 사실인지 현장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밤 9시 무렵 제보자의 연락을 받고 급히 국회의사당을 찾았습니다. 구경하러 갔다가 여기 문서 같은 것들이 너물거리길래 대형 포대들 속에는 파쇄되지 않은 문서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냥 보니까 국가조사 개인정보도 있는 것 같고 문제 소지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보 드렸습니다. 국회의원 회관 앞에 있는 쓰레기 집화장은 일반인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 이렇게 놓아두어도 괜찮은 걸까요? 다음날 새벽 다시 국회의사당을 찾았습니다. 문서들은 여전히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잠시 후 집화장을 나서는 트럭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짐칸이 비어있는 트럭은 국회의사당 내부 다른 건물 지하로 향합니다. 미리 모아놓은 문서와 화지를 트럭에 옮겨 싣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확인해보니 역시 파쇄되지 않은 문서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새벽 국회 건물 곳곳에서 폐지를 모아 집화장으로 옮겨오는 겁니다. 이 폐지에는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 이것들이 바로 국회에서 가져온 문서들입니다. 정말 많죠? 그런데 더 많은 문서가 지금 아직도 그곳에 쌓여 있다는 겁니다. 법안 심사 자료, 그리고 예산안 내용, 법안 개정 예고안, 개인들에게 보낸 편지 뭉치까지 얼마나 더 많은 문서들이 있는지 저희 제작진이 다 함께 좀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온종일 문서를 분류해 봤는데요.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입법 보좌관들의 개인 여권 사본 정보랑 이 보좌관들이 해외 출장을 가서 어느 숙소에 묵었고 어떤 비행기 어느 좌석에 앉았는지 어떤 보험을 가입했는지 그곳에서 누구를 접촉했는지와 관련된 민감한 정보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 밖에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주요 공공기관장의 휴대전화 번호, 그리고 회의 참석 여부까지 고스란히 적힌 문서가 발견되었고 국회 경호 업무 분담표, 예산안 심사 자료, 방문인의 차량 번호와 방문 시간, 심지어 개인의 실적 평가서와 일자별 당직자 리스트까지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될 민감한 내용들이 다수 확인됐습니다. 여권 사본과 해외 출장 일정이 적나라하게 공개된 당사자는 국회 입법조사관들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입법조사처 관계자에게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중요한 문서 아닌가요? 요거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개인 자료라서 하고 잠시만요. 지금 그 사무처 쪽 파일인 것 같긴 한데 지금 여권 사본인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파쇄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허술하게 관리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그 부분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왜 이렇게 버려졌는지 파쇄가 안 돼서 버려진 건지 아니면 그분의 자유를 분실한 건지 저희가 상황을 잘 몰라가지고. 해외 출장 관련 문서들을 버린 곳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였습니다. 이 문서가 어디서 이렇게 뭉텅이로? 희한하네. 왜 그렇게 굴러다니지? 근데 이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문서들이 다 중요하게 있어 개인적으로 나가면 안 되는 것들 본인들이 하긴 하는데 이런 방송으로 더 큰 문제도 있습니다. 금융 관련 업체 모집 과정에 대한 비리를 제보하는 내용과 불법 개도축 문제를 지적한 민원인들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담긴 문서들도 발견됐습니다. 전화번호뿐 아니라 민원인 실명과 집 주소까지 적혀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제가 비공식으로 저기를 제가 청원한 분도 어떻게 그런 게 돌아다니죠? 절대 안 되죠, 이거는. 수준 없는 거죠. 무엇보다 보복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큽니다. 왜 제가 어떤 내용으로 이런 민원을 낸 것도 다 나와 있는데 제 전화번호랑 주소랑 이름이랑 다 나와 있잖아요. 보복도 당할 수 있겠죠. 너무 답답하고 미칠 것 같으니까 화가 나는 것보다는 두려움이 더 커요. 큰 마음 먹고 낸 민원이 쓰레기 취급받았다는 씁쓸한 마음도 감출 수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휴식하게 돌아다닌다는 거는 시민들의 민원이 쓰레기 취급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국회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을 만든 곳입니다. 그리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입법 관련 주요 서류와 소중한 개인정보가 지금까지도 술술 새나오고 있습니다. 김진희 간다의 김진 기자입니다. 아파트 중위 혹은 중간 가격. 서울 아파트를 가격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오는 가격인데 처음으로 9억 원을 넘었습니다. 현 정부 들어 50%나 올랐다는데 어떤 의미인지 조현선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서울 아파트 중간 가격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7억 정도요. 6억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7억 정도. 하지만 실제로는 더 높게 집계됐습니다. 1월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9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해당 통계를 작성한 2008년 12월 이후 처음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5월 6억 원을 갓 넘긴 뒤 2년 8개월 동안 50% 급등했습니다. 9억 원에 못 미치던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8억 5,500까지 거래됐는데 지금 나오는 것들은 전부 9억이에요. 15억 원 넘는 주택의 대출을 막는 12.16 대책 이후 규제가 덜한 9억 원 이하 아파트로 풍선 효과가 나타난 영향이 큽니다. 현재 정부는 시세가 9억 원을 넘으면 고가 주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주택자여도 실거래가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선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주택담보대출 비율도 축소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0년 넘게 바뀌지 않은 고가 주택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 집값 수준으로 볼 때 적어도 12억 원 이상으로 고가 주택의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고가 주택 기준 완화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채널A와 한국유권자 총연맹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책 선거 확산을 위한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각 정당의 총선 공약을 분석하고 정책 선거 관련 사업도 공동 추진합니다. 내일은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유권자 선거 감시단 발대식을 개최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제2의 김자인으로 불리는 17살 소녀 서채연을 아시나요? 손에는 굳은 살 훈장이 선명한데요. 서채연은 도쿄행 티켓을 위해 15살 선배 김자인과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성큼성큼 벽을 오르는 이 소녀. 클라이밍 리드에서 당당히 세계 1위에 올라있는 서채연입니다. 근력 운동도 척척 해내고 진지한 눈빛으로 홀드를 잡는 서채연. 그가 말하는 세계 1위 비결은 단순 명료합니다. 집이랑 암장이랑 가까워가지고 운동 쉴 때도 그냥 놀러 와요. 아, 그냥 운동하는 게 아니라 그때 놀러? 네. 7살 때부터 클라이밍에 매달리다 보니 손에는 자랑스러운 굳은 살 훈장이 박혀 있습니다. 손 딱히 관리하진 않고 막 찢어졌을 때만 뭐 후시딘 바르고 그런 것만 하고. 오는 4월 아시아 선수권에서 서채연은 도쿄행 티켓을 놓고 15살 선배 김자인과 선의의 경쟁을 펼쳐야 합니다. 자인 언니가 원래 어릴 때부터 롤모델이었고 같이 좀 한 장을 두고 경쟁을 하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 같이 나가면 좋은데. 암벽을 오를 때 가장 행복하다는 서채연의 다음 도전이 더 기대됩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클라이밍에 서채연이 있다면 3쿠션 당구에는 이미래가 있습니다. 세계 랭킹 3위 타이틀부터 프로당구 투어 우승까지 화려한 경력의 이미래 선수를 김민곤 기자가 만났습니다. 힘차게 친 공이 튀어올라 빨간 공을 맞히고 내려 찍은 공 역시 뒤로 향하더니 순식간에 공을 맞춥니다. 어려운 예술구를 가볍게 성공한 주인공은 한국 3쿠션의 강판 이미래입니다. 24 어린 나이에도 경력은 화려합니다. 미래가 상당히 산만했었거든요. 집중력을 높이는 대표적인 멘탈 스포츠로 나가는 여자 3쿠션은 제가 보기엔 블루오션이었어요. 그래서 정작 이미래에게 어린 시절 당구는 좋은 기억이 없지만 그냥 재미가 없었어요. 제가 당구에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담배 냄새도 너무 싫었고.
갑작스러운 뇌수술과 후유증을 극복하며 타고난 당구 재능을 재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알려준 소스들로 제가 해보고 싶은 게 있으니 이제 혼자 뭔가를 해볼 수 있게 놓아달라. 그나서부터는 당구의 찐 매력을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부담스러웠던 아버지도 이젠 든든한 후원자입니다. 아! 돛대 매너. 아빠 긴장하지 마. 당구의 참맛에 빠져든 이 미래, 그의 미래가 더 기대됩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중국에서 귀국하는 우리 교민들의 격리 수용지로 충북 진천이 선정되면서 도쿄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진천 선수촌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이민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진천 선수촌의 출입구 웰컴센터가 분주해졌습니다. 진천 선수촌은 우한 교민들이 머물 국가공무원 인재연구원과는 차로 30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곳 진천 선수촌 출입구에는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선수들은 물론이고 직원들과 모든 사람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체온이 감지될 경우 매뉴얼에 따라 출입이 제한됩니다. 여자농구 대표팀과 연습 경기를 하는 프로팀도 예외는 없습니다. 여자농구 올림픽 예선은 당초 중국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번 사태로 개최지가 세르비아로 바뀌었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필수인 것 같고 매일매일 그러니까 열 체크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선수와 지도자 600명이 머물고 있는 진천 선수촌. 도쿄올림픽 준비에 혹시라도 차질이 빚어질까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오늘 준비한 스포츠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계절이 한두 달씩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어제 촬영됐는데요. 포항 도심에 핀 매화입니다. 온화한 겨울 날씨가 계속되자 봄의 전령사인 매화 또 개나리가 벌써부터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평년보다는 한 달가량이나 이른 겁니다. 내일도 온화하겠습니다. 서울은 아침에 영상 1도로 평년보다는 6도쯤 높게 출발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에 나흘째 내리는 눈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고요.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 또 제주 산지에는 1에서 5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대체로 맑은 하늘 예상됩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 지역에서 보통 수준 유지할 텐데요.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충남과 호남은 오전에, 경기 남부 지역은 낮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당분간은 일부 지역에서 탁한 대기질이 예상되니까요. 미세먼지 정보 자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온이 내림세를 보입니다. 입춘 한파가 찾아올 텐데요. 날씨 변화폭이 클 전망입니다. 건강관리에 한층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금 중국 우한의 거리는 인적 없이 텅 비었지만 버려진 도시라고 하기엔 깨끗한 편이죠. 알고 보니 도시가 봉쇄된 후에도 청소 노동자들이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마스크가 품긴 중국의 경찰서에 마스크 500개가 든 상자를 몰래 두고 간 의인도 화제입니다. 지도부는 무능했지만 양심을 지키는 시민들이 도시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승무원들이 중국 우한 교민들을 데려오는 전세기에 타겠다고 먼저 손을 든 이유는 사명감이었습니다. 전세기 안에는 중국에 전해줄 마스크도 들어있는데요. 중국 누리꾼들은 이렇게 감사 인사를 보냈습니다. 바이러스 공포감이 크지만 한국이나 중국이나 결국 사람이 희망입니다. 내일도 뉴스에입니다.